안녕하세요, 맹꽁입니다. 오늘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의 핵심줄인 남편과 지인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황하나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던 오모씨는 황씨의 남편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오모씨는 지난달 사망을 했고 지인 남모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모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원이고요. 지난 7일에 남편과 지인 남씨도 마약을 투약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황하나씨 신고자는 지난달 12월 20일 내가 신고한 날 실제로 봤는데 황하나씨의 눈썹이 거의 없었다며 오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자백하자고 했는데 황하나는 지금 머리카락 뽑아도 안 나온다 하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오씨는 사망 이틀 전인 12월 22일 서울 용산 경찰서를 찾아가 앞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번복하며 당시에는 황하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4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경찰에 털어놓겠다던 황하나의 남자친구가 왜일까요? 그런데 오씨가 남긴 유서에는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어 이틀 전 경찰에 자백했던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오씨의 지인은 인터뷰에서 오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게 정확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하나의 지인 국내 최대 마약 조직의 일원인 남씨도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오씨와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 모처에서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사이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돌연 자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전으로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는 2017년 박유천과의 결혼 소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유천은 황하나를 자신이 팔에 하트로 새기기까지 하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사람은 파혼을 하고 황하나는 이런 가정의 글들을 SNS에 올려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2년 후에 2019년 4월에 필로폰 투여 혐의로 우리 곁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2009년과 2015년 조모씨에게 필로폰 공급과 필로폰 투입의 혐의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실이 일요 시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들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는 황하나는 대답이 없었고 자신의 SNS 계정에 김치 홍보를 하는 그런 글들을 올려서 정말 뻔뻔하다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홧김에 한 거짓말이라고 해명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빠 경찰청장 개배프 발언도 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황하나는 자고 있는 사이에 박유천이 자신에게 마약을 주사했다. 내가 잠잘 때 강제 마약 투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박유천이는 절대 마약한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마약을 했으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고 그리고 결백을 주장하며 했는데요. 박유천이 마약 검사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황하나는 지난 6월 SNS에 아픈 아빠 보면서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현재 황하나는 다시 마약 의혹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마약 투여를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황하나의 남자친구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황하나의 남자친구는 내가 자고 있는 황하나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진술했다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경찰들은
내가 초범인데 무슨 주사를 놔 라고 이야기하며 수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황하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감싸기 위해 끝까지 모두 자신이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녀를 감싸기 위해 끝까지 모두 자신이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10월 둘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아마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닐까요? 내가 너 대신 들어갈 테니 너도 내게 그 어떠한 믿음을 주고 너도 나와 평생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겠죠. 그러나 서로에게 불신이 가득 차고 내가 너 대신 희생한다. 내가 감옥 갈게. 그러니 입 다물라.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황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 남자가 경찰에게 이야기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남자친구는 자신이 모든 죄를 덮어쓰고 했는데도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황하나한테 많이 화가 났겠죠. 둘은 결국 2020년 12월 18일에 둘의 사이는 결국 황하나의 절도 사건 이후에 깨지고 맙니다. 절도는 황하나가 친구 A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고 그걸 알게 된 황하나의 남자친구 A가 CCTV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들의 폭로전이 시작이 됩니다. 재벌가의 필로폰의 그것까지라 재벌가인 줄만 알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폭로전 속에서 황하나의 마약 투여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황하나는 그 후 남자친구 앞에서 자해를 하며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라고 협박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12월 20일 결국 황하나는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이때 조사를 받고 아빠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도망을 갑니다. 황하나의 엄마가 황하나의 유서라면서 남자친구에게 황하나 쓴 글을 하나 보여주고 황하나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식으로 모녀가 남자친구를 압박해왔던 건 아닌지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던 황하나의 남자친구는 돌연 자살을 하게 됐고요.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죽겠다는 소식을 들은 황하나는 가장 먼저 그의 유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황하나는 1월 7일에 영장실질 심사를 마쳤는데요. 글쎄요, 이번에도 황하나는 징역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마약 사건들이 많이 터지곤 하는데요. 본인 사건도 그렇고 이리저리 하다 후지부지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황하나 사건 남편 죽음에도 글쎄요, 보복을 당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